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창엽의 산민이라는 한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산민이라는 건 뭡니까? 산사람이에요, 산사람. 그러니까 그 외진 시골의 인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 가렴주거한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산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승전결 중에 기입니다. 그래서 산골 부인이 나오는데요. 인정이 참 많습니다. 인심도 좋고요. 자, 볼까요? 말에서 내려와 누가요? 화자가 그죠? 하마라고 하는데요. 말을 타면 상마, 내리면 하마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말이고 그죠? 말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양반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인들이라든가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말을 타려면 곤장 80대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자, 사람을 불렀겠죠. 내려서 이제 사람을 불렀다. 이 산촌이니까 이 산에 사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산민. 그죠? 제목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인가입니다. 인가.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리 오너라 그랬겠죠. 당시에 뭐 초인종이 없으니까 이런 말투로 했겠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방문이다. 그러니까 뭐 의도적 방문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방문한 그런 시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나옵니다.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이제 쳐다보겠죠. 이 부인이라는 말은요, 이제 보통 남의 아내 또는 부녀자 또는 여기 나오는 단어로 말하면 산민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자,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이제 영접을 하네요. 자, 이 초가집이라는 거는 뭐 산촌에 어울리는 그러한 집이겠습니다만은 지푸라기라든가 갈대 따위를 이제 지붕을 엮는 집이 초가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당이라든가 초막, 초옥, 초려 삼간 그러지 않습니까? 초가 삼간 이렇게 이러한 단어 있다는 거 확인만 하시고요. 결국은 뭐냐? 가난한 삶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삶, 그렇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산에서.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밥상까지 내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초면인데 이제 식사까지 대접하는 걸로 봐서 가난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인심 어리고 정 많고 선심 있는 그런 후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순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승으로 가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산골에 이제 고달픈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가다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했겠죠, 화자가. 그죠? 남편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질문이 던져진 거고요. 이제 대화체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쟁기, 이 농기구죠, 농기구. 이걸 들고 산에 갔다고 합니다. 산에. 원래 보통 들에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고달픈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아침에 가서 해가 저물도록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볼 때 이 농사일을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척박한 산골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고된 노동의 상황을 어떻습니까? 이 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적인 정서로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답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다오라는 표현 있죠. 다오는 뭐뭐 하다고 하오의 준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달받아서 옮겨 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한다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예, 화자가 대화체를 나눴습니다만 그 상대방의 대답을 인용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전해 가시겠습니다. 전해 가시면 이제 산골 생활의 이제 외로움과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그죠? 이웃은 없어요. 그죠? 이 민가에 있어야 될 텐데 민가가 아니라 이제 외딴 산촌이기 때문에 두메산골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곳이죠. 개와 닭들, 자, 개와 닭이 인간이니까 있겠죠. 근데 비탈에서 서성된다. 비탈이라는 건 산기슭인데요. 자, 서성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뭐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가축들도 사람에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데가 없이 그런 극한적인 외딴 산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화자가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아셨죠? 숲속에 사나운 황이도 너무 많아서 나무를 캐고 광주리에도 못 찬다고 얘기했대요.
그쵸? 예.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궁핍한 상황이 정말 잘 드러났고요. 관리들의 이 횡포 때문에 사실은 이 척박한 산골, 이 향촌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로 가시겠습니다. 관리들의 이제 결국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가렴주고, 그쵸? 횡포. 이런 것을 지금 화자는 비판하고 있다는 거.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련하구나. 가련할 수 있는 것은 영탄법입니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거고요. 예, 가엾고 불쌍하고 연민 어린 그런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표현한 겁니다. 이곳이 뭐가죠? 이곳은 이제 어떤 산골짜기죠, 그렇죠? 가파른 아주 매우 험하고 험준한 위험한 이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화자의 연민이 담겨 있고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나운 호랑이도 많고 그렇죠? 사나운 호랑이도 많고 한 곳에서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산에서 만난다 그러면 거의 뭐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는 게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좋기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로 가면은 이제 좋기야 하겠죠. 당연히 편하고 어떻습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을 억압하는 관리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고을 관리, 즉 벼슬아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관오리죠, 탐관오리.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겁이 난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존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바로 뭐다? 바로 고을 관리라는 겁니다. 호랑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존재. 아셨죠? 예. 그래서 화자의 이 현실에 대한 뭐가 나온 겁니까?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 거고요. 관리들의 행포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가 잘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렴주구, 가정맹호호, 학정, 폭정을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구무이란 말도 가렴주구가 같습니다. 횡정, 가렴, 다 이런 것들도 같은 단어인데요. 요 두 단어만 알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당한 권력, 부당한 이 학정을 일삼는 이러한 그 탐과 놀이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구한말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킨 이 원인이 된 이 탐과 놀이 조병갑이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아시겠습니다만은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의 재물을 막 빼앗아 갔을 때 이 전봉준 가렴주구라고 비판하면서 봉기를 일으켜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동학혁명이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우리 작품에는 이런 저항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단지 현실에 대해서 지식인이 어떻습니까? 양반 입장에서 그냥 사실적으로 비판적 인식과 안목으로 쳐다봤다는 거지 행동력이라든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 소재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산골짜기가 있고요. 평지가 있고 고을 관리가 있는데 이걸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자, 산골짜기는 이제 굉장히 척박한 삶이라는 점에서 평지보다는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렇죠. 예. 또 기억의 산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이웃이 없죠. 그러니까 디귿 고을 관리로 인해서 공포와 겁보다도 훨씬 견딜 만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을 관리가 없다면 산골 부분은 어때요? 가고파도 가지 못하고 그렇죠. 당연히 평지를 선택했겠죠. 결국은 이제 탄과놀이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 평지는 무서운 호랑이가 없는 대신 뭐가 있다? 고을 관리가 있는 거죠. 미칠 수 없는 게 아니라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예, 틀렸어요. 자, 다섯 번째. 그 평지의 삶을 좋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산골짜기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 한시고요. 산민의 제재고 관리들의 이 횡포, 고달픈 삶이 지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성격, 사실, 풍자, 비판, 현실, 구체적이고 서사적이면서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우의적이다 그러면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편상 특징에 가시겠습니다. 견문을 중심, 보고 들은 걸 중심으로 해서 비판했다는 겁니다. 대화 상황을 통해서 극적인, 그렇죠? 극적 제시, 우리 소설에서 배웠잖아요. 대화와 행동을 묘사하면 극적 제시, 간접 제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가난한 삶, 그렇죠?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행포에 대하여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또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거죠. 또 공간의 대비, 그죠? 평지와 산골짜기, 백성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사회 모습이 잘 드러났고요. 산민에 대한 연민, 그죠? 관리들의 수탈에 대한 비판, 이것이 바로 작가 화자의
시선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안악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 관리들의 가혹한 스타일로 인해서 어때요?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 잘 보여줬습니다. 또 백성들이 편안한 평지에서 삶을 포기하고 어때요? 외롭게 삶을 살게 된 원인, 즉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 고달픈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모두 가혹한 수탈로 일삼는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산골에서 사는 안악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산배곡 어떻습니까? 청산배곡에서도 청산이라는 이상 세계에 떠나고 싶어하는 농민들의 모습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마치 그렇게 현실의 어떤 그 고달픔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떠나가는, 그렇죠? 예, 그러한 모습과도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백성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현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산골과 평지라는 이 두 공간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주제의식을 훨씬 더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또 양반이 지었지만 어떻습니까? 백성의 문제를 직접 다뤘죠. 그리고 백성의 고통에 무심하던 그런 관념적인 가치만을 예찬했던 기존 그 양반 시가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한 수탈로 인해서 어때요?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진 그 상황이 잘 드러나 있죠. 그렇죠? 예. 또 산골 부부와 같은 서민의 삶이 어때요? 전쟁 이전보다 전쟁 이후에 더욱 비참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도 없이 외로움과 가난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수탈 쌓는 이 무서운 탐관오리들 때문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에 있던 동정과 연민, 그런 동시에 관리들의 횡포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작품이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엽이라는 사람은요, 효정 임금에서 숙종 임금까지 사셨네요. 조선 후기 병조 참지 뭐 이렇게 해서 문신이자 학자다라고 하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 가시겠습니다. 표현상 특징이 가시면은 첫 번째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현장감을 살립니다. 그렇죠, 당연히. 화자가 방문하자 화자를 위해 밥상을 내오는 이런 장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색채 대비 없습니다. 의인법 안 나와요. 장소 이동 안 나옵니다. 화자의 내면 심리 중심 아니에요. 대화, 화자와 부인의 대화 위주로 전개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닙니다. 회상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회상의 구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회상 아닙니다. 사물이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 이것도 아니에요. 원근법을 썼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시각에서 과거를 환기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심리를, 아니죠, 이것도. 공간적 배경의 속성에 기대요. 이건 뭐 산촌이니까 맞겠네요. 갈등을 해소하는 건 아니죠. 갈등이 오히려 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긴장감 고조 아니에요. 대화의 내용을 활용했다. 그렇죠. 인물들의 삶을 그려냈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나그네와 부인이 주고받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5번 보실까요?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현실 이직을 드러낸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내니까요. 여기 정리 잘하세요.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했다. 이거 아닙니다. 화자의 삶의 모습 해학적 아니에요. 비극적이에요. 과거 현재를 교차했다. 이거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주된 겁니다. 아셨죠? 또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자연물 나열에서 긍정적인 태도 없습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작품 속 부인은 현재의 처지를 개선할 의지 없어요.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자, 작품 속 부인은 관리의 횡포로 인해서 고달픈 삶 맞아요. 화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 제시했다. 가련할 수 여기. 화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죠. 좋게 하겠지만 가렴주고한 탕가놀이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호랑이는 벼슬아치를 비겠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이 호랑이는 호랑이 그 자체예요. 아셨죠? 올해 호랑이 띠입니다만 이 호랑이는 그 자체의 공포의 대상이지 비유된 게 아니에요. 화자는 산속에 숨어 사는 백성이다. 야, 여기서는 이제 조심하게 이렇게 숨어 사는 백성은 아닙니까? 숨어 사는 백성은 아니라 산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한, 그렇죠? 그런 그 선량한 백성입니다. 숨어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숨어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백성들 도울 구체적 방안을 찾고 있다. 없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아니에요. 자연의 귀 이것도 아닙니다. 부정적 세태 맞습니다. 비판적. 과거 현재 상황 대비 아닙니다. 추상적 대상 구체화된 거 없어요. 연쇄법 안 나옵니다. 타인에게 들은 말을 전달하는 거 맞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해악의 방식 없습니다. 화자의 궁핍함 처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자가 아닙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누구예요? 산민인 거예요. 안악내. 그쵸?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조심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틀리기 쉬워요. 선생님들이 잘 내고요. 이렇게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생각하면서 하셨죠? 그게 훨씬 더 공부 방법으로 좋은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머리로 한번 되새기면서 정리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7번 삼밭은 부인과 남편이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개닭은 어때요? 삶의 외딴살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그렇죠. 개와 닭도 산비탈에서 서성대노나. 호랑이는 부인과 남편의 삶에 위협이 되는 존재다. 그렇죠. 배설아치는 부인과 남편이 산골짜기 사는 이유가 제시됐다. 그렇죠. 얘네들 때문에 간 거니까. 또 밥상은 손님의 호의에 대한 부인의 보답이 아니죠, 그냥. 그렇죠. 호의를 준 것도 아니라 그냥 찾아온 거예요, 우연하게. 독백적 진술을 통해서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 시적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것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해 인식을 날카롭게. 그렇죠. 이런 거. 당시 탕간오리를 수탈했던 백성들의 양식을 상징한다. 밥상이.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어떤 정성 어린 인심을 얘기하고 있었죠. 인심을. 또 25번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죠. 근데 이 부지런한 근면한 백성의 모습 예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정약용의 탐핵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선 백성들의 모습을 예찬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닭들이 어때요? 소성된 날 통해서 자연동화 아닙니다. 자, 다 무서운 호랑이는 탕간오리 비유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김창엽의 산민이 시험에 나오면 이 중에 나옵니다, 시험. 그러니까 여기 정리 잘 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산민에게 산골짜기라는 공간의 의미는 뭡니까? 고통스러운 공간이요, 평지와 대비되는 장소입니다. 산민에게 호랑이라는 소재는 어때요? 산속에서 삶 또한 역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호랑이 무섭죠? 자, 5번 나그네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우리 나그네 화자. 그렇죠? 백성들의 인정에 감동하고 애정을 보이는 존재. 그렇죠. 백성들과 대화하죠. 관심이 많죠. 또 고달픈 삶에 가련하다라고 하면서 연민과 동정을 보내죠. 지배계층을 수탈에 대해서 어때요? 비판적 태도를 보이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보입니다. 그렇죠? 다 맞습니다. 자, 광주리라는 소재의 의미를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리는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결핍을 느끼게 하는 소재. 그렇죠. 광주리가 차지 않았으니까 결핍이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 아닙니다. 의지 안 나와요. 타인의 행위를 조롱하는 의도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긍정적 이거 아닙니다. 좀 당시 안타까운 겁니다. 올해 상황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 아닙니다. 그냥 단지 가난한 삶, 그죠? 오죽하면 산골짜기에서 호랑이가 있는 곳에 왔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탕가오리가 문제가 심각했다. 당시의 사회 구조가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김창엽의 산민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 하셨고요.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셔가지고 다음 작품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